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흔히 화상하면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화재로 인해서 다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핫팩이나 전기 장판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뜨겁지 않다고 해서 방심한다면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이 저온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에 워낙 춥다 보니까 핫팩 등은 이제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 항상 핫팩을 들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핫팩이나 또 온열기 같은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화상하면 고온에 의한 피부 손상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섭씨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피부가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지 않을 것 같이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 48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5분 이상 노출될 경우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찜질팩 같이 온도가 높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난방 장비에 의한 저온 화상이 흔한 편이고 전기난로의 복사열에 의해서도 저온 화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은 혈류에 의해서 몸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처럼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열의 확산이 어려워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게 돼서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온열 용품 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에서도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많이들 발생을 하나요? 네, 실제로 지금 저온 화상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IT 기기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저온 화상 환자는 1년 중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늘어나는데 그냥 생활하기에는 약간 쌀쌀하지만 그렇다고 보일러를 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만 켜고 생활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분들이 환절기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온도 조절이 어려운 USB 매트 등이 생기면서 저온 화상 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겨울철에는 전체 화상 환자들의 약 10 내지 20%가 저온 화상으로 병원을 찾고 저온 화상 환자들의 80% 이상이 3도 화상 환자입니다. 네. 보통 화상의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데 저온 화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저온 네. 화상은 어떤가요? 저온 화상은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상처가 진피층까지 미치는 3도 화상입니다.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와 같이 전기 매트에 접촉하는 부위에 잘 생기고 피부가 괴사해서 하얀 색상을 띠게 되는데 감각이 없을 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자신이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 증상인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심한 통증이 있거나 크게 물집이 잡히는 등의 증상이 저온 화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온 화상은 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이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이제 놓쳐가지고 상처를 남긴다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온 화상은 뜨겁다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화상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영하의 실외에서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하다 실내로 들어오면 온도가 높은 곳에 누워도 뜨겁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움직임이 없이 2~3시간 정도 장시간 전기 매트를 사용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전기난로의 열선 모양과 같은 거뭇거뭇한 자국이 몸에 생기게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핫팩이나 손난로,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핫팩과 손난로는
최고 온도가 63도에 달하기 때문에 단 몇 분의 노출만으로도 피부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의 초기에는 얕은 물집, 발진으로 나타나서 방심하기 쉽고 압력이 화상 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피부 아래쪽 지방층에 있는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나 신경조직 손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찬물을 좀 식혀준다거나 하는데 저온 화상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저온 화상의 경우 치료법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저온 화상은 상처가 깊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 화상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찬물로 환부를 시키는 쿨링 마사지도 소용이 없게 되는데요. 쿨링 마사지는 화상 후 2시간 이내에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난방기기를 사용하다 피부에 화끈거림이나 간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멈추고 열을 식혀야 하고,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는 피부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온열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미 저온 화상으로 피부색이 어둡게 변했다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 침착이 된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저온 화상은 화상보다 오히려 치료하기가 더 쉽고 간단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는군요. 네. 그렇다면 저온 화상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수칙들을 지켜야 될까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집에 들어오면 일단 따뜻한 곳부터 찾게 되는데요. 몸이 언 상태에서는 뜨거운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곳에서 잠이라도 들면 점차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감각이 무뎌지다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셨거나 수면제나 수면을 유도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감기약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 담요 한 장만 깔아주면 되는데 이불로 열이 분산되는 데다가 피부가 매트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찜질팩이나 손난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난로는 최고 온도가 63도에 이르는데요. 68도로 달궈진 물체에 1초만 닿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난로와 같은 온열기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라던가 혈류장애가 있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인보다 저온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수 온열기구의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전기장판 위에는 담요를 한 번 더 깔고 또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천이나 수건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감싸면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핫팩이나 전기장판 등은 추운 겨울철 장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아이템들인데요.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상을 입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늦어도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난방기구와 단열용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